일단은 우리가 직전에 루이사님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눠봤죠. 예. 루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아이고야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영상에도 나왔듯이 이제 해외 커머스 그리고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뭐 비즈니스의 좀 글로벌화 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문득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우리 뭐 인플루언서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부터 뭐 아니면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 아니면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화두 중에 하나가 재테크예요. 파이낸싱 금융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좀 게스트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동네 바보 형이에요. 진짜 바보거든요. 동네 바보 형이고 그리고 같이 한 번씩 시간 맞을 때 저 커피 한잔 하고 그러고 뭐 배고플 때 같이 뭐 밥 먹고 치킨 먹고 하는 그냥 동네 이웃 주민 형이고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이제 도킹블록이라는 개발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시고 연쇄 창업가이시고요. 그리고 정말 실력이 좋은 상위 1% 이상의 투자가이세요. 이인구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좀 어색하죠? 좀 어색해요. 어색하고 근데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또 저희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네. 또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소개 주신 바에 따라서 도킹블록이라는 법인 8년째 경영하고 있고 실제로 도킹블록이 아우르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퀀트라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시스템 트레이딩, 자동 매매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전통적 투자 방식에서 벗어난 뭐 현대금융에 적합한 그런 투자 모델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개발, 여러 구조화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개인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투에서도 전문 투자가로 분류돼서 여러 가지 안 해본 투자 없이 뭐 투자도 시행해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동국대학교 공학박사 재학 중인데 여기서 지금 집필하고 있는 논문도 관련된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 관련된 논문도 집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뭐 퀀트라든지 여러 가지 좀 투자 종목들을 다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당연히 네. 뭐 한투 이런 데 뭐 가입만 하면은 주식 투자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저희가 또 인플루언서 정보성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그 크리에이터 분들과 또 결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처음에 좀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이나 자산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분들, 저희 인플루언서 분들도 너무 관심이 좀 많으세요. 수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대도 전반적으로 좀 영하신 분들도 좀 많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인플루언서라는 게 크리에이터라는 게 고소득으로 낸다면은 얼마든지 고소득자의 반열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 자체가 뭐 이제 텍스적인 이슈라든지 좀 여러 가지 세부담이 있죠. 세부담이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효 소득이 실제로는 좀 낮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재테크, 뭐 종합소득세나 뭐 부가가치세나 그런 거에 대한 유보금도 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텍스를 때려 맞는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테크적인 좀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섹션이 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네. 부업으로 하시는 좀 되게 캐주얼한 인플루언서분, 캐주얼.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의 어떻게 보면 미들 레벨 전업으로는 시작을 하신, 그러니까 부업으로 하시다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개런티가 되시는 것 같아서 자신감을 얻어서 그래서 전업으로 전환을 하신 그런 소위 말하는 정말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점차 성장을 하셔서 고소득 인플루언서, 뭐 메가 인플루언서라고도 하죠. 그런 인플루언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섹션을 나눠봤는데 일단 좀 상징적으로 한번 찝자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가장 효율적인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답변 드리면 되나요? 네. 100만 원일 경우엔 1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죠. 뭐 부담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100만 원, 네, 소중한 돈이고. 100만 원을 전액 투자를 할 경우에 웹3 영역에서 되게 재밌는 또 투자 안도 있지만 사실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경우, 1억 원이 될 경우, 더 나아가서 10억 원이 될 경우까지 고려를 하면서 좀 투자에 대한 역치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연습을 기할 수 있는 대금으로서 사실 투자의 아까 실효성 말씀 주셨는데 투자는 명목 수익보다 실질 수익, 나한테 귀속된 수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거래를 할 때 뭐 이제 뭐 증권 거래 같은 경우도 증권 거래소세를 납세를 해야 되고 뭐 기타 코인을 거래하더라도 거래소에 귀속되는 코인 그 이제 매매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래세를 빌어서 나중에 이제 뭐 종소세 반영하고 코인 같은 경우도 기타 소득세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 내가 좀 세부담액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이제 사이드를 남겨놓고 내가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을 구축을 할지가 첫 번째 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도 되는 총 비율, 내 투자 원금 대비 총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뭐 MDD라고 해서 그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투자 손실 총액이라고 하는데 손실 한도를 먼저 정해놓고 난 100만 원인데 20만 원 정도는 잃어도 좋아. 네. 그러고 나머지 뭐 20만 원을 잃게 되고 80만 원이 돼서 또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 값을 30%만 반영하더라도 원금을 상회하는 귀속 수익률이 발생하니까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다. 그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100만 원 소액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은 투자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부업으로 당연히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물론 수익을 크게 올려서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올리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투자가 무엇인지, 투자라는 게 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스킨으로 한번 닿아보고 경험을 해보는. 그렇죠. 경험에 대한 자산도 자산이니까. 네네네. 네. 일단 첫 번째 섹션, 이제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네. 뭐 어떤 종목에 투자한다 이런 것보다 그렇죠. 네. 마음가짐 되게 마인드셋. 중요하다. 시작이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지금부터서는 아무래도 종목이 좀 중요해질 수 있겠죠. 점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셨어요. 원래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부업으로 조금 이제 창작 활동을 하셨는데, 네. 이건 또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회사에서 한 달에 뭐 한 3,4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4,500만 원씩 버네? 그럼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볼까? 해서 네. 전업으로 전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수익이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되게 잘 버시는 거잖아요. 네. 전업으로 딱 트랜스포메이션 하자마자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제 5, 600을 가지고 500만 원으로 할게요. 그럼 월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면 그걸 또 안정 스테디하게 열심히 고정 수익. 네, 고정 수익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떤 상품이라든지 좀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월 500이면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사례지만 전 깊게 공감할 수 있는 게 제가 17, 18년도에 저도 직장인이었고 그와 유사한 그런 부가소득이 좀 코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사직서 쓰고 제가 전업으로 한 경우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저도 좀 투자 소득에 기반했다 보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500만 원의 고정 소득이다라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흔히 접근하는 게 예적금 외에는 부동산이다. 좀 극단적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마다 상품을 좀 나열을 해본다고 하면 일반적인 뭐 예적금과 같은 MMF라든지 CMA, 뭐 종합관리계좌 이런 상품들은
뭐 아예 원금을 보장하진 않지만 예적금과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좀 안정성 있는 채권이나 국공채 그리고 뭐 보험 상품에 기반한 이제 투자가 있고, 중위험군 같은 경우는 인덱스 펀드라든지 ETF 정도가 있겠고, 고위험군은 원자재 상품인 뭐 선물까지의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위험군은 이게 그 투자자가 얼마나 전문화돼 있고 얼마만큼 투자 경험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증권사마다 그 심사를 다 봐요. 그래서 심사에 부합한 이제 투자자를 적격 투자자라고 분류를 하고 그 사람들만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투자 장벽이 많이 낮아지면서 코인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죠. 그렇죠. 사실 많이 하죠. 전문 투자자 이상의 어떤 뭐 경험과 그런 위기 대응 능력을 요구하는 시장인데도 굉장히 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임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산군별 위험도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비율이 필요하겠죠. 네, 이거를 한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이 트레이에 저위험군일수록 좀 많은 비율을, 중위험군일수록 적당히, 고위험군일수록 적게 이렇게 분산 배분을 하게 되면 아주 큰 악재가 쏟아진다거나 정말 내가 좀 크리티컬한 이슈에 봉착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 총 자산 대비 뭐 손실 제한 폭을 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생각하시면 되고, 뭐 혹시 서킷 브레이킹이나 사이드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 어떤 시장의 안전장치처럼 나도 내 개인의 금고를 좀 안전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런 방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로드 밸런싱을 하면은 그렇죠. 훨씬 더 리스크가 그만큼 낮아지니까 네네. 다리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안정적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시도, 좀 이런 경험에 좀 입각을 해서 그게 좀 자산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했다면, 네. 이번 이제 미들 인플루언서라고 할게요. 미들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도 구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떠오르시는 좀 주의해야 될 점들 그런 게 좀 주의점. 있으실까요? 제가 인플루언서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게 인플루언서 수익이 좀 요동친 차트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수익 구간이 만족스러운 구간도 있을 거고, 흡족하지 못한 구간에는 뭔가 조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위험한 투자로 빠져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첫 번째 이제 감정에 기반한 어떤 좀 즉흥적인 선택은 하지 말자. 이런 게 주의점이겠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가 다 지켜주거든요. 이게 그냥 뼈대 골조예요. 어떤 내가 이성적인 사고를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 골조를 세우고 자동으로 그렇게 자동이체를 다 걸어놓는 거예요. 내 총 자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구조가 나를 좀 지켜주는 갑옷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이제 그 단계에서는 레버리지나 소위 말하는 B2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B2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B2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부동산까지. 부동산일 경우에는 진짜 명확한 가치 척도가 있어서 이건 들어가야 돼 라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쵸. 국가에서 힌트를 주는.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LTV를 감안한 B2 정도는 괜찮은데, 그럼 뭐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B2는 좀 지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편향화되면,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킹 서비스의 이율이 연이율이 APY라고 하는데 20%야. 예적금 4~5%잖아. 그럼 왜 15% 내 거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데, 사실 뭐 시장 조작도 많고 왜곡된 그런 지표가 많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주 얘기했잖아. 제가 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 올해 초쯤에 그 제네시스 한 대 폐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종목. 그래가지고 좀 얼굴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 전 당해봤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B2 레버리지
레버리지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부동산은 원래 기본적으로 대출을 이렇게 깔고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레버리지를 땡기는 수단, 이렇게 투자 수단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그냥 이거를 뭐 그러니까 일반 티피컬한 투자라고 하면 그런 일반 투자의 관점에서 원래 레버리지를 너무 맹목적으로 쓰는 거는 좀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랄까 부업 그냥 초기 인플루언서라고 할게요. 초기 인플루언서 분들의 어떻게 보면 재테크 팁 그리고 네. 중위 인플루언서, 미들 인플루언서 분들의 재테크 팁 이런 거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질감이 든 게 있었어요. 이질감이 어떤 거냐면 금융에 대해서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 금융을 뭘 시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자세가 좀 되게 뭐랄까 거부감이 든다든지 좀 무섭다든지 좀 되게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일종의 뭐랄까 팁 아닌 팁, 조언 아닌 조언, 좀 그런 것들, 마음가짐, 네. 마인드셋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선험성 기반의 위험도를 반영한 투자가 있는 반면 너무 조심스러운 나머지 기회비용을 좀 잃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말씀 주셨듯이 투자는 이제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1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정하고 포트폴리오화하라라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뱅크롤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이 아까 말씀드린 뼈대 골조가 이 시스테미컬하게 세워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내가 무엇을 거래하고 언제 거래하고 어느 시장이고 어떤 시각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얼마만큼 장이 내 전략에 응수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너무 그걸 많이 느끼는 게 요즘에 저희 소속 실제 파트너분들, 인플루언서분들이 저희가 워낙 격없이 막 지내고 서로 약간 아 그래요? 네, 좀 멘토 멘티 이런 느낌으로 지내다 보니까 오만 고민 얘기들 다 저한테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게 재테크부터 시작해서 내가 금융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만 계속 쌓이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고 막 이런데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고소득자 분들이 오히려 더더욱 사기꾼들이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좀 뭐 사기꾼 같은데 뭐 내가 투자도 해야 되긴 해서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코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뭐 바이낸스 계좌도 없는데 어카운트도 없는데 어떻게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질문에 좀 연계가 되는 건데 교육 자체의 중요성이 되게 클 것 같다. 그리고 이미 현 시점에서 다 성인이 되어 계시고 이제 아니면 이제 10대부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 오신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어떤 특정 소속사나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 들어갔을 때 금융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랑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 요원들 그런 사람들 자문 위원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고수익 인플루언서 분들 어떻게 보면 여기선 조금 웃음기를 빼고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큰 돈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막 이 PB라고도 하잖아요. 프라이빗 뱅킹 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고수익 인플루언서 분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고수익이시면은 보통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네. 아니면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냥 직원이 있거나 고정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세금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되게 고려할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재테크하기 이전에. 네. 일단 고수익자의 첫 번째 질문, 고수익자의 수익 관리에 대한 본질.
어떤 식으로 일단 수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투자하기 이전에.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똑같이 비율을 아까 그 중위 인플루언서 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고수익자이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활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품군들 네.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좀 시각 음.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네. 이거는 소득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